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 모발 이식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 여성분들도 모발 이식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M자 탈모가 고민되셔가지고 수술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헤어라인 수술을 하신 22세 환자분에 대해서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자분의 말로는 태어날 때부터 이마가 많이 넓었다. 이마가 많이 넓었고 이마가 이제 넓다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환자분은 본인이 M자로 이렇게 파여서 넓어 보이는지 모르고 요 라인이 그러니까 여기 밑에 헤어라인부터 요 눈썹까지의 라인이 길어가지고 본인이 이마가 많이 넓어 보인다고 생각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케이스도 많은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M자 부위 때문에 이마가 넓어진다는 걸 많이 인지하고 오시는데 과거에는 그냥 이마가 넓다라고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요분은 요 길이 뿐만이 아니라 M자 때문에 넓어 보인다.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고 M자에 대한 수술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수술 당시에 우리 환자분은 22세 환자분이셨고 대학교 이제 1학년이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그때 뭐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은 여러 가지로 안 됐죠. 뭐 말했다가 뭐 부모님한테 혼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성인이 되셔가지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제 수술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 여담이지만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수술하러 오실 때는 아빠와 상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어머니하고 상의해가지고 아빠 몰래 수술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고 간혹 이제 다른 그 남자분들도 결혼하신 뒤에 그 모발 이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모님의 반대가 있는 경우도 좀 가끔 있고 그래가지고 몰래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요 가족분들의 허락을 받던지 아니면 인지를 시키는 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본인이 보는 거와는 좀 다를 수 있는 주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고 우리 환자분도 뭐 비슷한 문제여서 어머니를 이해시키는 거는 쉽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까지 얘기했고 아버지한테는 아마 얘기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러 온 케이스였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면 여기 지금 밑에 헤어라인 또 요 눈썹까지의 길이가 아주 많이 넓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한 6.5cm에서 7cm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요 길이 때문에 이제 이마가 넓어 보이는 게 아니라 요거죠. 요것 때문에 이제 이마가 넓어 보인다. 근데 본인은 그냥 이마가 넓어 보여서 왔는데 보니까 여기였다. 그래서 여기를 더 많이 낮출 필요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시켰는데 우리 환자분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 수술은 모든 모발 이식이 마찬가지지만 좁은 이마를 만드는 수술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마의 넓이나 아니면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해왔다면 조금이라도 더 내리고 싶고 더 많이 심고 싶은 심리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게 좀 도가 지나쳐 가지고 수술하는 의사한테 좀 더 너무 낮게만 요구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이마 넓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은 이 길이는 낮추지 않고 이 M자만 심어도 충분하겠다 라는 것들을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희가 보여드렸더니 충분히 잘 이해하셔서 이 부위를 심기로 했고 절개와 비절개 중에 뭐 여러가지 선택의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 환자분은 이제 절개로 하시겠다. 수술하는 거 뭐 이렇게 일자 흉터 남는 거 별로 무섭지 않고 일단 비용적인 문제도 본인의 돈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하고 아빠 몰래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비용도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절개보다는 절개가 경제적으로는 좀 부담이 덜 하시기 때문에 절개식으로 하도록 했고 이 센치를 재보니까 대략 한 2,500모 정도를 심으면 되겠다 하고 계획을 짜고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두부에서 하게 되죠. 후두부에서 하게 되는데 이제 귀에서 귀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가 절개를 하게 되죠. 절개를 하게 되는데 아마 흉에 대한 문제를 이제 수술하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아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절개를 하는 경우에 흉이 되는데 이게 뭐 넓어질 수도 있다, 뭐 좁을 수도 있다, 괜찮다, 아니겠다. 근데 이게
흉이라는 거는 요 일자 흉이 벌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벌어지는 건 왜 벌어지냐면 요 피부의 탄력이 되게 세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약하신 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살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지방층이 많은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의 대부분은 좀 소프트하세요. 되게 소프트하시고 남자보다 되게 소프트하고 그다음에 지방이 많지 않습니까? 남자보다 여성이 피부층 밑에 있는 지방층들이 많아가지고 움직이는 게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수술을 실제로 해보면 남자분들은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이게 굉장히 빡빡하게 딸라오는데 여자분들은 거기에 굉장히 약하세요. 그래서 잘 딸라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제 비절개, 절개를 못하는 경우는 여성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끔씩 남자분들은 이게 너무 뻑뻑하면 굉장히 몇 센치를 줄이든지 아니면 비절개로 이제는 하죠. 여성분들은 절개를 하려고 그랬다가 이게 너무 뻑뻑해가지고 비절개로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도 굉장히 소프트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뭐 무리해서 많이 할 필요는 없죠. 우리 요 너비를 보통 한 1.5cm 정도를 하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줄여서 했고 1.2cm 정도로 아주 안전하게 했고 그 다음에 길이는 한 23cm 정도 좀 많이 했죠. 충분히 여기서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2500모를 예상하고 했는데 이게 2900모 정도 나왔으니까 충분히 좀 많이 나온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2500모를 예상했는데 2900모가 나왔다. 그럼 나머지 400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뒤쪽에 보면 우리가 뭐 그림으로 처음에 계산하지 않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밀도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모 정도는 이쪽 뒤에 투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모습은, 이 사진은 4개월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머리카락이 이제 4개월이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데인데 4개월에 꽤 많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환자분은 아주 빠른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4개월이 됐는데 이게 이제 암흑기가 지나고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고 육안적으로 볼 때는 이게 한 1-20% 정도의 다시 올라온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다들 걱정을 조금 놓기 시작하는데 요 한 달 전쯤의 모습 3개월이라면 요조차도 없거든요. 거의 맨들맨들하고 약간 붉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되게 걱정들 많이 하시죠. 이게 진짜 올라올까? 그러다가 4개월 정도 되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5개월 정도 되면 완성도가 한 50-6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때는 좀 많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때라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7개월의 모습인데 네, 꽤 많이 올라왔고 머리의 방향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이마도 아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좁아진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년 후의 모습입니다. 예, 아까 굉장히 넓었던 모습은 이제 다 없어졌고 여기 앞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헤어 라인이 올라와 있고 우리가 이제 가장 염려되는 게 특히 여자분들인 경우에는 머리를 이렇게 뒤로 넘기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머리가 있는 경우 머리와 그 다음에 살의 경계가 너무나 분명하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싫어하시죠. 옛날에 그냥 머리를 심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안 보였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이 상당히 강조되고 중요한 거로 우리가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헤어라인을 보면 앞에 밀도가 너무나 조밀하게 해가지고 아주 경계가 명확하다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계가 밀도를 적당히 잘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 마치 잔털이 올라와 있는 듯한 모양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이제 1년 뒤의 모습이셨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술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우리 환자분은 그 모낭염이 조금 있었는데 모낭염이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낭염이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머리카락이 심어질 때는 모낭도 심어지지만 그 주위에는 기름선도 같이 심어지기 때문에 이 기름선이 활성화가 되면서 여드름처럼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반드시 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케이스의 약 1-20% 정도가 생기게 되는데 생길 수 있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고 약간 몇 개씩 생기는 거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이게 아주 크게 곱는 경우에는 결과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데 우리 환자분은
아주 크게 생기진 않으셨고 몇 개가 올라왔을 때 적절하게 좀 잘 치료해가지고 결과에 영향은 없었습니다. 우리 환자분은 이 모습이 이제 저희가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년이 되는 때였고 그때 마지막으로 굉장히 만족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제 팔로우를 여기서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아시겠지만 모발 이식이라는 거는 한 번 신게 되면 이 머리는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성 헤어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남자의 M자는 약을 먹지 않는다면 뒤로도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여자의 M자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생기고 나면 고착화되고 그게 뒤로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은 1년 뒤에 이 모습이 보였다면 아마 지금 시간이 몇 년 지난 후인데 지금도 아마 이 똑같은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수술 이후에 수술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들은 이론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뒤에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22세 환자분이셨고 M자 탈모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셔가지고 헤어라인을 교정한 절개법으로 약 2,900모를 심은 케이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